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듈리. 모듈리가 창하는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 모듈리는 뭘 했냐면 양성자 수요. 양성자 수 가지고 뭐 매겼다고요? 원자 번호 매겼다고요.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 매겼어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양성자는 플러스를 띈단 말이야. 근데 원자는 플러스를 띄어? 안 띄어. 뭐야? 중성이야. 그치? 중성을 띈다고.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하고, 자, 마이너스를 띄는 누군가하고 개수가 같아야지만 0이라는 중성을 띌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는 게 누구다? 전자다. 그래서 전자의 수하고 양성자의 수가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하나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전자도 하나야.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야. 양성자가 그럼 3개야. 근데 전자도 그렇지 똑같이 3개라고요. 근데 전자가 배치될 때 규칙이 있어.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다 써줄까요? 자, 옥텟 규칙. 자, 전자가 안정하게 배치되는 규칙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원자 핵을 기점으로 전자들이 배치되는데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배치되어야 우리는 안정하다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옥텟 규칙이란단 말이야. 그럼 봐봐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양성자가 3개. 그리고 전자도 그렇지 3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넣었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된다고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이거 어떻게 외워요? 순서예요.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3, 4, 5, 6, 7, 8, 9, 10. 그리고 얘가 11번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넣지요? 두 번째 껍질에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를 넣는다고요. 그럼 총 10개죠? 그죠? 그럼 하나 남죠? 그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 껍질에 집어넣습니다. 자, 칼륨은 19번이에요. 마찬가지야. 11번부터 여기까지가 18번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19번. 19개 배치해볼게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넣어요. 세 번째 껍질도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를 넣어요. 그러면 2개, 8개, 8개니까 18개죠? 근데 19개야.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하나를 넣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모든 원소 1번부터 20번까지는 다 똑같이 이렇게 배치합니다. 자, 보시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2개, 4개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2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렇게 하면 10개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몇 개? 2개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칼슘도 마찬가지야. 20번이란 말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그렇게 하면 18개잖아.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2개. 그렇게 다 배치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한번 여기 플로린 염소도 한번 해볼까요? 9번이야.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은 그럼 몇 개야? 그렇지. 8개가 가야 되지만 7개. 염소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17번이거든요? 17번.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몇 개? 그렇지. 8개. 그러면 마지막 껍질은 몇 개가 돼? 그렇지. 7개가 됩니다. 네. 됐어요. 7. 이렇게 7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봐요. 보시면 족이 뭘 의미합니까? 자, 모젤리가 말한 대로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아서 이렇게 채워봤더니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3주기, 4주기 해서 총 7주기까지가 있는데 주기가 뭘 의미하냐고. 잘 봐. 이 껍질이 몇 개? 하나. 그치? 얘는 원자 번호 2번이니까 2개. 껍질이 하나. 2주기는 껍질이 다 보세요. 몇 개야? 2개야. 10번까지만 2개야. 왜?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10개가 최대야. 그치? 그래서 11번이 되는 껍질이 3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3주기, 4주기. 그래서 주기가 뭘 의미하냐면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세로줄이 뭘 의미해요? 세로줄이 족이거든요. 족.
세로줄이 족. 오케이. 족은요. 1족부터 총 18족까지 있어요. 18족까지 있는데 자, 베릴륨은 2족이에요. 근데 1주기가 없는 2주기 있는 2족. 붕소는요. 3족이 아니라 13족이에요. 우리가 외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은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3족부터요. 12족이 없습니다. 3족부터 12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13족이고 얘가 14족이에요. 15, 16, 17, 18족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그럼 족이 뭘 의미하냐고요. 보세요. 1족인데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보시다시피 다 하나야. 얘는 모두 다 몇 개야? 2개야. 얘네들도 다 채워볼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3개, 첫 번째 껍질 2개, 13번이니까, 그지?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8개, 여기 두 번째 껍질 8개, 마지막 껍질에 3개. 자, 탄소 6번이거든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4개. 14번이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8개, 마지막 4개. 왜냐면 14번이어서. 14번이에요. 자, 얘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5개가 되죠? 5개. 얘는 15번이거든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면 10개죠?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넣으면 돼? 5개 넣으면 돼. 그럼 봐봐. 느낌이 있잖아, 그치? 자, 봐보세요. 14족은요, 보시다시피 4개야. 14족은 4개야. 13족은 몇 개야? 3개야. 13족 3개야. 2족은 2개야. 그러면 여기 15족은 몇 개야? 오케이,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몇 개일까요? 7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족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최대 외곽 전자수라고 하거든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걸 우린 최대 외곽 전자수라고 하는데 족이 최대 외곽 전자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 아닌 게 바로 뭐냐면 18족 애들이야. 18족은 얘 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죠. 그리고 끝이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최대 외곽 전자수가 얘는 8이잖아. 얘는 2인데. 얘 아르곤이요? 18개래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도 8개라고요. 그쵸? 얘도 최대 외곽 전자가 그러면 8이잖아요. 얘하고 얘는 최대 외곽 전자가 8개로 똑같은데 얘만 2개라고요. 그래서 족은 최대 외곽 전자수가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18족 때문에. 18족은 얘가 2개고 얘가 8개잖아. 그럼 얘가 2족으로 가야지. 그지? 그래서 족은 뭘 의미하냐면 최대 외곽 전자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만족하지 못했어? 그렇지, 만족하지 못했어. 불만족한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해. 그럼 생각해봐. 옥텟 규칙은 전자가 안 정해진 거야. 그지? 그러면 옥텟 규칙을 불만족했다는 건 전자가 불안정했다는 거네?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 화학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무슨 뜻이냐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란 뜻이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그래서 기억하실 게 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으로 물어보면 족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요. 즉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원자과 전자수.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보세요. 모즐리의 주기율표는요. 모즐리가 말한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뭘 의미하냐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라는 거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라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족은 뭘 의미합니까? 족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외운 것 중에 18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 외곽 전자수가 곧 원자가 전자수야. 근데 이 18쪽은 최대 외곽 전자수가 얘는 2개, 얘는 8개죠? 그래서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만족했으니까 0이야. 오케이? 그래서 잘 봐. 1족은 원자가 전자 하나, 2족은 2개, 13족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근데 18쪽만 모두 다 만족해서 0이라고. 그래서 18쪽은 다른 녀석들과 화학결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면 잘 봐. 화학결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화학결합을 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족끼리 똑같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족이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하죠. 그러면 화학 반응을 똑같이 한다고요. 화학 반응이 동일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같은 족이잖아요? 그럼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 주기성이라고 불러. 그걸 원소 주기성이라고 부른다고. 아, 같은 족끼리 화학적 성질이 똑같네? 그걸 우리는 원소 주기성이라고 부른다고. 왜 원소 주기성이 성립하는 거야? 그치,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아서.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18쪽은요. 18쪽은 아까 원자과 전자 몇 개? 그치, 0이라 했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0이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18쪽에 1주기인 헬륨하고요. 2주기인 네온하고요. 3주기인 아르곤하고요. 얘네들은요, 다른 녀석들과 활성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고요. 그 비활성 기체를 우리는 이렇게도 불러요. 원자가 단 하나인 녀석이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그래서 단원자 분자라고도 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17쪽 갈까요? 17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자,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맞아요. 7개야. 그치? 누구누구 있어? 1주기 없어요. 2주기에 플로린 있고요. 3주기에 염소 있고요. 4주기에 브로민 있고요. 5주기에 아이오딘 있어요. 학교에서 브로민, 아이오딘 배웠으면 다 나와요. 자, 얘네들은요 다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원자가 몇 개일 때? 2개일 때 무슨 상태가 된다? 분자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원자 분자. 그런데 분자 상태가 될 때 특유한 기체 색깔이 있더라. 그치? 기체의 색이 있더라. 기체의 색이 있더라. 플로린 같은 경우는 연한 노란색, 거의 하얀색이죠. 희미한 노란빛이 나고요. 그쵸? 염소가 노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노란색 또는 황록색, 그리고 브로민이 젓갈색. 브로민 기체가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이 보라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요.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 8개가 되어야 되니까. 전자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럼 전자가 뭘 띄어요? 그렇지, 전자가 아까 내가 마이너스를 띈다 했잖아. 그렇지?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는, 마이너스 띄는 애가 들어와 버렸어. 그럼 당연히 무슨 이온? 그렇지, 음이온이지. 그렇지? 음이온이 되기 쉽다고.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그러면 전자를 나한테 하나 줄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전자 딱 하나 있는 할로젠이죠. 그렇죠? 할로젠, 수소죠. 수소. 그래서 얘는 뭘 만들어내냐면 할로젠이랑 수소가 잘 결합을 해요. 그죠? 수소가 잘 결합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할로젠화 수소물이라고 불러요. 할로젠이랑 수소가 결합해서 할로젠화 수소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할로젠화 수소물은 물에 녹으면 액성이 산성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산성화되는 경향이 누가 더 심하냐면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더 심해요. 그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1쪽이요. 자, 1쪽은요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데? 그렇지,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데요. 얘네들은 알칼리가 염기성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알칼리
금속이라 불러요.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 일족이 다 금속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멋져요. 맞아요. 금속이 뭔데요? 여기서. 금속이 뭐지? 그치? 선생님이 무슨 모양? 그래요. 그거 모양이 방송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 그치? 자, 보시면 요렇게 요 놈만 뭐야? 금속이야. 그치? 요 놈만 금속이야. 나머지가 다 뭐야? 비금속이야. 나머지가 금속이 아니야. 그런데 원자번호 118번을 쭉 보면 금속이 압도적으로 많아. 오케이? 우리가 외운 것은 비금속이 많지만 원래 118개 전체를 보면 금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아무튼 잘 봐요. 뭐가 빠졌어? 그치, 수소가 빠졌어. 그래서 왜 얘네 금속이라고 부르냐면 수소를 제외해서 그래요. 수소를 제거하고 푸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수소를 잘 제거하나? 확인을 합니다. 시험 문제. 꼭 기억해요. 그래서 1쪽은요. 1주기가 수소거든요. 1주기 수소, 2주기 리튬, 그죠? 3주기 나트륨, 4주기 칼륨인데요. 누굴 싹 제거하고 풀어야 된다? 수소를 제거하고 풀어야 된다. 얘들은 상당히 밀도가 작아서 무르다는 거. 칼로 잘 잘라요. 은백색의 광택이 있지만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그 광택은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물과 반응성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 자,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그렇지, 수소기체. 외워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수용액의 액성이 뭐로 바뀌어요? 그렇지,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수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바뀌어요. 꼭 기억해요.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반응하면 그렇지, 페노프탈레인이 반응하면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이 됩니다. 염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됩니다. 이게 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누가 제일 수소가 많이 나올까? 칼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1쪽, 17쪽, 18쪽. 왜 그렇게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된다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됐죠?